내 인생 최고의 선물 네 가지. 나를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 듣는다고 우아해지진 않을 텐데요. 나를 취하게 만드는 위스키. 어제까지 어깨춤을 2개 할 거야. 야, 마셔. 설민수 작가, 이게 평소 모습 같은데요. 나를 축축하게 쥐어씌워주는 깎기. 촉촉한 남자 아니죠. 축축한 남자죠. 그중 제일은 하나뿐인 내식기 허스키. 밥 먹었죠요? 형 안 보고 싶었죠요? 보고 싶었죠.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 국내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세상 하나뿐인 개편들. 반려견을 위한, 반려견에 의한 특별한 장소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청주 시내 한 골목길에 아주 특별한 공방이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공방 입구에서부터 예쁜 반려동물 자수들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세상에 하나뿐인 저의 네스키, 게시키, 허스키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 이곳에 왔거든요. 네. 제가 찾아온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펫자수 공방이에요. 자기가 이제 키우는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를 직접 사진을 보고 그걸 자수로 표현하는 그런 공방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들의 모습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쏘놓은 펫자수.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특징을 잘 살려서 입체자수로 표현했는데요. 싱크로율 100%. 실제 모습이랑 똑같죠. 이곳은 충북 유일의 펫자수 공방. 때문에 펫자수를 배우려는 수강생들도 많은데요. 예쁜 반려견의 모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세상에 하나뿐인 펫자수 작품에 담아봅니다. 다들 진지한 모습이죠. 어머, 너무 예뻐요. 우리 애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키우는 요크셔 테리어고요. 네. 올해 9살. 9살. 이름이 뭐예요? 오치나? 사람 이름 같아요. 와, 혹시 그러면은 선생님 쌤 성이 오씨? 오, 그렇구나. 지나 예쁘지나. 네, 지금 만들고 계신 펫자수가 진아 얼굴로 만들고 계신 거 맞죠? 네, 한번 이 카메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귀여운 펫자수로 새롭게 태어나는 진아. 저희 진아가 있어서 네.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얘기거리도 되게 많이 생기고 애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는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꼭 껴안고 자요. 그렇다면 우리 설 작가도 펫자수에 도전! 선생님, 제가 1년 365일 분신처럼 데리고 다니는 허스키,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자수로 좀 만들 수 있나요? 예, 만들 수 있어요. 네. 저희도 이렇게 허스키. 여기 있네요. 이스키. 얘는 허스키, 게스키, 이스키인데 여기 이스키 하나 있네요. 이렇게 사진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심화 과정에서 배울 수도 있고요. 설 작가는 가장 기초 단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1:1 특별 과외를 받는데요. 좀 서툴긴 해도 기본 바느질 기법부터 표현 방법까지 꼼꼼하게 익힙니다. 우리 내시키, 허스키, 게시키 보고 있어? 널 위해서 삼촌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2시간이면 귀여운 펫자수 브로치를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가 풀 브로치를 완성해 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짠! 어떠세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반려동물을 위한 이런 펫자수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찾은 곳, 마치 근사한 레스토랑 같은데요. 와, 외관부터 고급스러움이 뚝뚝 묻어납니다. Excuse me.
계생계사 설실행이에요. 제가 온 이곳이 우리 내시키, 개시키, 허스키가 푸드를 섭취할 수 있는 곳 맞나요? 네, 여기는 반려견 동반 레스토랑이에요. 그럼 제가 아주 퍼펙트하게, 그레이트하게 잘 온 것 같은데 네. 우리 개시키, 내시키, 허스키가 푸드를 섭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오케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미니 피자. 그런데 음식이 향하는 곳은 강아지 입입니다. 담백한 연어와 신선한 채소 토핑이 강아지들의 미각과 후각을 자극하는데요. 아우, 정말 앙증맞죠. 한 번도 안 먹어본 강아지는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강아지는 없다는 강아지 전용 피자입니다. 강아지랑도 같이 식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음식이 엄청 맛있어가지고 자주 데리고 오는데 강아지랑 다른 음식점에 가면 좀 눈치가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오면 같이 대접받을 수 있고 식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현실. 그렇다 보니 혼자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반려동물은 분리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반려견 동반 레스토랑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메뉴도 다양하고 맛있어서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강아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용품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쁜 꽃가옷부터 고급 수제 간식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식당 한켠에는 이렇게 배변 용품까지 갖춰져 있어서 걱정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라? 그런데 이 귀여운 아이는 누구죠? 어머! 이분은 이 레스토랑의 VVIP인가 봐요? 아니고 얘는 저희 반려견 감자예요. 감자요? 네, 직급은 대리예요. 이 레스토랑의 대리를 맡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은 감자 때문에 혹시 이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신 건가요? 네, 감자랑 같이 출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레스토랑을 만들었어요. 우리 내스키, 개스키, 허스키에게 좀 미안하네요. 얘는 맨날 이렇게 발재도 없이 내 어깨에 이렇게 매달려 다니거든요. 혹시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채용 계획 같은 거 없으신지요? 내스키, 개스키, 허스키. 네, 신입사원으로 채용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어머, 인형인 줄 알았네요. 이곳에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을 위한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화까지 해주는 센스. 이 레스토랑을 다녀간 강아지 친구들이 정말 많네요. 이제 우리도 허기진 배를 채워볼까요? 사람 메뉴인 나폴리 정통 피자와 강아지들의 최애 메뉴 스테이크까지 반려견과 반려견주 모두를 만족시키는 세트 메뉴가 나왔습니다. 셰프님, 이게 강아지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very 고퀄리티인 것 같아요. 제가 먹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고급지고 고퀄인데 이걸 좀 사람도 먹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사람도 드셔도 됩니다. 단 무염으로 했기 때문에 간은 돼 있지 않아서 본연의 음식의 맛은 느낄 수 있지만 간은 못 느낄 수 있고요. 대신에 더 좋은 점은 저희들이 이제 심사숙고해서 유기농 재료로만 이제 엄선해서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사람이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아닌지 설민수 작가가 직접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뭐랄까, 아무 맛도 없어요. 무염이라서 그런지 정말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 재료 본연의 맛은 굉장히 느껴지면서 담백하면서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엔 네스키, 개스키, 허스키 너도 좀 먹어봐. 안 주지? 강아지들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후각으로 먹기 때문에 네. 가능하지 않고 이제 본연의 재료의 맛을 살리는 특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드시죠. 네. 네, 아무 맛도 안 나네요. 이번에는 사람 전용 메뉴를 맛볼 차례. 이런 게 피자지. 이거 사실 너무 무염이야.
너무 맛있다. 정말 판타스틱한 맛이야. very good이야. 너무 맛있다. 내 시킬게 허스키 너도 좀 먹어봐봐 이번엔. 본격적인 먹방을 찍는 설민수 작가. 허스키를 위한 메뉴까지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네요. 평생을 함께할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책임감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하나뿐인 개편. 이번 주 찾아간 곳은 겨울바다가 아름다운 수선리입니다. 춥다고 설마 방콕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다 겨울의 낭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싸한 바람을 맞으며 취해보는 겨울바다 중심에서 제가 외쳐봤습니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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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맛있게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주도 황게 게장 정식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비주얼 보십시오. 이곳은 황게로 조리해서 더 유명합니다. 황게는 일반 꽃게에 비해 껍질과 살이 부드러워 더욱 맛있답니다. 간장게장뿐만 아니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 양념 개볶음은 별미 중 별미인데요. 양념 개볶음을 한번 먹어볼까요? 어이구, 엄청 많이 들어있네. 오, 메인이 황게니까 저는 그런 딱새우나 아닌 이상은 껍질째 그냥 먹는 걸 좋아해요. 뭐 이렇게 발라먹지 않고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과자 먹는 것 같아. 뭐가 생각나냐면 그 태국 요리 있잖아요. 그 동남아 요리 뿌빠퐁커리, 그 요리가 좀 생각나면서 카레가루를 섞어 볶은 게으린 뿌빠퐁커리가 재탄생한 맛일까요? 뿌빠퐁커리를 한국화했다. 한국 음식처럼 볶았다. 매콤하게. 다음은 메인 간장게장. 이야, 역시 간장게장은 이 게딱지죠, 게딱지. 우리 게딱지에다가 살을 더 넣어서 비벼 먹어봅시다. 자, 우와, 우와, 오이구야. 참기름도 좀 뿌리고 김가루도 좀 넣고 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청량감이 들지, 왜 이게? 전혀 안 짜. 제가 좀 조미료를 좀 잘 감별하는데, 조미료 냄새가 안 나요. 보통 이 조미료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 나도 모르겠다, 이제. 저 제대로 고기 내전해버렸습니다. 황게장, 오, 비주얼 끝장나는데, 야. 자, 먹어보겠습니다. 예. 오, 예. 아이고, 아무리 오예 소리가 나왔어. 죄송해요, 여러분. 오, 예. 와. 황게게장을 먹고 에너지 업. 두 번째 맛집으로 출발. 표선내에서 만난 두 번째 맛집은 바로 30년 숫타 솜씨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숫타면의 진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두 번째 도착지 중화요리 전문점. 빨리 먹읍시다. 이 짜장면은 불기 전에 먹어야 되죠. 자, 짜장면 뭐. 여러분,
야, 이거 안 먹어도 이 쫄깃쫄깃함 이 보여 지금. 탱글탱글. 여기는 이게 습다구만. 이게 우리 피디님이 솔직히 이거 찍는다고 이거 예쁘게 보여야 된다고 나오고 안 줬어요. 야, 이거 하루 종일 놔둬도 안 풀 것 같은 이 수타의 위험. 와우. 저희가 우리가 짜장면을 흔하게 먹지만 제가 누굽니까? 먹방 자선생 아닙니까? 이런 매콤한 맛을 더하려면 청양고추, 알싸하고 시원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청양고추. 특히 여자분들 좋아하시죠? 이 또 사천짜장과는 또 다른 또 이 알싸함이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 아삭아삭 살짝씩 씹히는 그 매운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짜장면 맛있게 먹는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식초. 먹다가 짜장면이 불었어. 불 때 식초를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그냥 원상태의 짜장면이 됩니다. 이제 저만의 진짜 배기 특급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진짜 놀라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 자! 빠밤! 케찹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일단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시는 분들 지금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이 딱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느냐? 일단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짜장면을 먹을 때 단무지를 먹어야 되잖아요. 단무지가 없어도 되는 맛. 어떤 맛인지 한 번에 아시겠죠? 하지 마시고 한번 케찹을 좀 넣어서 먹어보세요. 효선리에서 대미를 장식할 맛집으로 고고고! 햄버거를 먹습니다. 와우. 세트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 이곳에서 만난 음식, 이건 반칙 아닌가요? 스커트버거와 치킨버거, 폭립과 감자튀김까지, 거기에 제가 살짝 얹은 기본버거까지. 그런데 모습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작지만 알찬 버거. 사장님이 직접 구운 빵과 직접 갈아 만드는 두툼한 소고기 패티가 강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긴 보니까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수제 햄버거를 먹다 보면 막 흐트러지고 손에 막 묻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좀 싫은데 여기는 이거 보세요. 잡아서 먹으라고. 예? 이런 섬세함. 손님들을 위한 작은 서비스까지 신경 썼다면 음식 맛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요. 패티가 굉장히 두껍고 빵도 굉장히 두터운데 굉장히 뻑뻑할 수 있는데 지금 콜라가 안 땡겨요. 지금 패티가 굉장히 촉촉하고 야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드러워. 다음 햄버거가 지금 기대됩니다. 와우. 이건 바로 일명 스커트버거. 구운 체다 치즈를 치마처럼 두른 스커트버거는 색감만큼 진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는 음료수 장사 안 되겠다. 너무 촉촉하고 그 스커트 보셨죠? 그 노란색 튀겨진 그 체다 치즈 살짝 씹히는 그 스커트 부드러운데 아그작 부드러운데 아그작 이렇게 씹히니까 재미까지 있어. 이거 아주 매력적이에요. 박수 3번. 세트에서 엿보이는 맛의 궁합 센스도 굿. 매콤한 치킨버거와 달콤한 폭립이 만나니까 감칠맛이 제대로 돌더라고요.
가족끼리 와서 취향껏 골라먹기 제격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효선이에서 저와 함께한 먹방 투어 어떠셨나요? 먹방 좌선생의 수다가 있는 먹방 맛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캄캄한 작업실. 이곳에 23년 동안 그의 카메라에 담긴 지리산이 있습니다. 그 지리산이 참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리산에는 지리산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많아요. 설악산도 설악산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많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리산은 아주 유독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을 좋아해요. 지리산이 좋아 지리산에 정착한 강병규 작가. 그가 기록한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지금 만나봅니다. 그는 지금도 손에 익은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지리산과의 인연이 벌써 25년이나 됐지만 그에게 지리산은 늘 새롭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업도 하다가 실패를 해보고 그래 좀 삶이 참 힘들다,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지리산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 지리산을 만나면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사진, 요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수학교사와 성공한 IT 사업가로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지리산에 들어온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흔히 우리 지리산은 어머니의 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결국은 저도 제 힘들었던 그러한 도시에서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게 그런 느낌이 크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머니의 품처럼 다가온 지리산의 모든 순간을 카메라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에 갖는 가장 큰 매력은 큰 원고, 이거를 제가 얻을 수 있다는 그 장점. 이게 이제 사실은 디지털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화질도 안 좋았고요. 또 산에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찍으면 날씨 추울 때는 이게 작동을 안 했어. 바로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해서 못 썼어요. 요즘 사람들이 보면 불편해요. 렌즈 가려 끼고 이거 초점 맞추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재미있고.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며 오랜 기다림 속에서 만날 수 있었던 지리산의 아름다움. 모든 수고로움은 이 한 컷을 만나는 순간 보람이 됩니다.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는 작업은 즉흥적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없어요. 이제 주로 이 계절 거기에서 내가 원했던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카메라를 펴보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한 10번 산에 올라가면 2번 정도 카메라를 펴죠. 그렇게 10번 하면 이제 한 컷 정도 건져요. 저 아래에 보이는 집이 바로 강병규 씨가 손수 지은 흙집인데요. 집 옆에 갤러리도 짓고 삶에 지쳐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쉼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지리산에서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절초가 향이 아주 좋아요. 와서 여기 이제 지리산에 내려오면서 뭘 해서 먹고 살을까, 또 누구와 같이 어울려 살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하고 같이 구절초를 갖고 와보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조청도 담고 꽃차도 담고 또 이게 흐드러지게 폈을 때는 그냥 잔치마당도 한번 펼쳐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한 8년 정도 됐어요. 야생 구절초를 활용한 경관 농업으로 마을 기업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지리산 사람 강병규 씨의 바람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이게 우리 회장님이 지리산에서 따온 이 서기버섯이에요. 저는 사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진에 대해서 모르는데 자연을 보고 있는 사람하고 도시에서 인자 내려가고 7년도 안 된 사람이 제 눈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 14년 돼서 14년. 저하고 안 지가 7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진에 담으려고 무리 노력하는데 아니 또 조금 멀었어요. 아직 공력이 부족하다. 예, 공력. 애정어린 주민들의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얼마 전부터 세상은 그의 지리산 사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서부지방 산림청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등에서 그의 지리산 사진 전시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생태축인 지리산의 사계와 생태, 웅장함을 사진으로 만나고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저 작품은 그 지리산 중봉에서 찍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 중봉에서 천왕봉을 보면서 찍은 작품인데 가을이에요. 가을인데 이제 아주 늦가을은 아니고 산 정상에는 좀 가을이 좀 빨리 와요. 빨리 오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뭔가 좀 많이 심적으로 좀 힘든 때였어요. 그 힘든 때였는데 산에서 이제 하루 저녁을 자는데 얼마나 그냥 광풍이 정말 광풍이에요, 광풍. 엄청난 바람이 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날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산에 올라서 천왕봉을 바라보니까 이제 단풍이 쓱 져 있는 그곳에 상고대가 첫 상고대가 저렇게 이제 하얀하게 이제 붙어 있는 모습 그걸 딱 보여주더라고요. 저 이미지 한 컷에 그 내 어떤 심적인 갈등, 고통 이게 그냥 한 방에 해소가 됐죠. 인생의 고비마다 커다란 위안을 주었던 지리산. 이제 그에게 지리산은 산과 나무처럼 깊게 뿌리내려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실은 지리산이 고마운 게 그런 그 일상의 투덜거림을 다 받아줬거든요. 다 지리산이 받아줬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쁜 그런 이미지를 내가 필름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참 고맙죠. 지리산에 살며 지리산의 모든 순간을 담고 싶은 사진작가 강병규 씨. 그의 카메라를 통해 만나게 될 지리산 모습이 앞으로도 기다려집니다. 네, 남도 사람들 오늘은 소녀로 돌아가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공부, 그 공부를 늦지막한 연세에 시작하셨지만 이제 소원 풀었다, 한 풀었다 라는 어머니들의 남도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소녀시대 오늘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그저 꿈으로만 남겨뒀던 애틋한 소원. 처음엔 연필 잡는 방법도 서툴렀지만 이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56 막내부터 90을 바라보는 맏언니까지 뒤늦게 용기를 낸 할머니들. 이들이 오늘 우리가 만날 남도 사람입니다. 순천시 평생학습관 한글 장문교실에는 일주일에 3번 할머니들의 한글 읽는 소리가 기분 좋게 울려 퍼집니다. 2016년에 시작해 이제 졸업반이 된 이들은 한글 공부의 소원을 이룬 흰머리 여학생들. 일명 순천 소녀시대로 불리는데요. 우리 부모는 나만 낳지 못 가르쳐놓게 항상 그것이 얹혀 갖고 있어갖고 이거 쌍받침에 들어가면 이 받침이 저쪽으로 올라갈 거인가 내려갈 거인가 그거 어려울 때가 들어 있어요. 쌍받침? 어떤 쌍받침? 이러고도 뭐라고 할까 아니 그거 기역자가 뭐 기역자 있고 뭐 니을자 있고 뭐 비읍받침 있고 뭐 니을받침 있고 그런 것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려워요. 아직도 배우려면 당하다가 멀었으니까 시원한 적은 없어도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나았겠지. 학교 예. 왜 공부하러 오게 되셨어요? 뭐 배우냐란 게 한글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영어도 배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나도 그럼 좀 따라가서 좀 배워보겠다고 이제 바로 그 친구를 따라왔어요. 부녀회장 하셨잖아요. 예. 그때 예. 많이 힘들고 안 하려고 하셨죠? 예. 부끄럽기도 하고 총무 남편이 나를 조금 약보기도 하고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뭐 통장해라 부인회장해라 뭐 해라 뭐 핑계대고 자꾸 빠져서 바쁘다 그러고 애기 때문에 못 간다 시어른들 때문에 못 간다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했죠. 군대에 있을 때 남편이 편지를 왔는데 그걸 볼 줄 몰랐고 농속에다 숨기는 이제 그런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 선생님 잘 가르쳐 주셔서 조금 이제 알고 이제 핸드폰도 좀 문자도 온 것도 보고 이제 그런.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의 열정은 그림책까지 펴내는 놀라운 기적도 만들었습니다. 치장하지 않아서 더욱 빛나는 할머니들의 따뜻한 글과 그림. 배우는 과정이 더디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일수인 할머니들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건 이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끌어주는 좋은 선생님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우리 선생님이 너무나가 고마워서 어린 것이면 기어니 대표로 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데 정말 우리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는데 뭘로 표현을 해서 내가 선생님 인애를 갚을지 그것을 하려고 근데 잘 안 되네요. 구순을 바라보는 권정자 할머니는 3년 동안 결석 한 번 하지 않은 모범 학생입니다. 과거엔 글씨로 옮겨 적지 못했을 뿐 전문 작가 못지않은 글솜씨를 자랑하는데요. 일만 했고 또 가족을 위해서 나는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 자식들 다 이제 독립해서 나가고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남아들고 좀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또 너무 축에 함께 끼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 성인 문예 골든벨 그때 도전했어요. 그래서 골든벨 울렸고 상금도 많이 타서 좋은 일에도 썼습니다. 휘감고 올라가는 마상나무야 내 용기가 가상하고 부럽구나. 너는 모르리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뒷모습만 바라보다 떠나버린 그리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학교를 갈 수 없어 공부를 못했던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할머니들에게 3년째 한글 선생님이 되어주고 있는 순자 씨는 배움에 대한 할머니들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은 이게 또 평생에 한이 풀렸다 선생님 통해서 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요. 워낙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그 자음을 익히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생활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 사물과 접목을 시켜서 자음을 익히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공부보다도 이분들의 가슴 속에 쌓인 응어리를 풀어주는 데 많이 들어주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하려 했고요. 은행에서 현금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버스를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 어머니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좀 변화가 있으시는 것 같으세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고 거짓말을 할 때는 죄인처럼 너무 마음도 아프고 또 울기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꼭 한글은 띄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휴대폰 문자 주고받는 것 자체가 네. 단순히 교육의 개념이 아니라 네. 안부를 묻고 예. 할머니들의
삶에 네. 아주 중요한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야기 소재가 없어서도 손주들을 봐도 그냥 밥 많이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생일이 돌아와도 문자도 보내고 또 이렇게 그 뭐 축하일이나 또 안부 묻거나 문자를 주고받고 또 이렇게 사진 같은 걸 찍어서 또 전송도 하고 또 그림 같은 것도 그려서 찍어서 보내고 그럴 때 가족들이 또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럴 때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자주 틀리는 단어도 있고 네.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려도 잘 모르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 글을 잘 읽고 그게 무슨 말인 줄만 알면 된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다.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가 많아요. 저희 학생들이. 근데 이제 맞춤법이 틀리다 보니까 욕이 될 수도 있어요. 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해서 공부를 해갖고 막 차고 나가야죠. 막 이제 엄마가 다 해야지. 마을 이장님 하시고? 예, 총무도 하고 이장님도 하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도 되고 이제는 나도 저는 눈을 뜨고 내 시간을 갖고 나도 좀 개바르고 살아야겠다. 이젠 누구의 도움 없이 은행 업무도 혼자서 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돋보기 안경이 없으면 눈이 침침해서 글씨도 잘 안 보이지만 책을 읽고 시를 쓰는 재미에 푹 빠져 늦깎이 문학소녀가 된 할머니들. 남도에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흰머리 여학생들의 푸르른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떡주부 이수진이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가 이슈. 오늘은 보는 바람에도 마음이 허하다는 우울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울증 극복. 가정 불화 끝에 생후 23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 가정 불화와 산후 우울증, 생활고 등으로 안타까운 사건 사고의 원인 우울증. 특히나 겨울에 심하다는데요. 겨울에 일조량이 많이 줄어들게 돼서 우리가 햇빛에서 얻는 여러 가지 이득들이 상당히 감소하게 되고 활동량은 뇌의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미세먼지라든가 급격한 추위 때문에 집에서조차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뇌의 활성화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가중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는 인간.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도 있지만 우울감과 슬픔은 꽁꽁 숨기게 되는데요.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한몫합니다. 뭘 이렇게 또 바리바리 싸주시고. 어머니 나오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아이고 고생 많았다. 아이고 차도 막힐 텐데 막히기 전에 얼른 올라가 그래. 어머니 날 추워요. 들어가세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세상에.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며칠을 한 거야. 아니 제가요 똑실집안에 시집을 왔지 일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아들하고 딸은 저보다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저만 이게 말이 돼요? 안 그래요? 대부분의 며느님들이 오셔서는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뭔가 나를 제외하고 그들만의 행사가 되고 있다는 느낌. 다음번에 또 빨리 가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어른들께서 특히 가장 가까운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미리 배려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얼른 올라가 그래 막히기 전에.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내가 상전을 모시고 있었네 그래. 아이고 머리야. 얼마나 신경을 썼나 이 골치가 다 아프네. 아니 말이에요. 10월드가 아니라 눈치 보느라 며느리 월드예요. 세상이 어째 이렇게 바뀌었대 그래.
아이고 머리야. 사실 며느님도 힘들고요. 우리 시어머님들도 많이 힘드십니다. 두 식구가 조촐하게 먹던 식단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음식들이 좀 준비 기간이 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쉬엄쉬엄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전부터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럽니다. 명절이 끝나면 아이들만 쏙 데리고 빠져나갈 때 두 부부가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차라리 그 전보다 더 허전함을 느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황혼기 명절 증후군도 하루라도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는 60만 명을 넘어섰고 평균 나이 40.2세, 10명 중 7명이 여자라고 합니다. 혹시 나는 괜찮을까? 다음 항목 가운데 2주 이상 관찰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 그리고 피로감과 불면, 불안, 분노와 집중력 저하, 건망증과 반복되는 사고, 끝에 모르고 가라앉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일조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겨울에 될 수 있으면은 카텐을 다 여시고 집에서 해가 제일 잘 드는 곳에 가서 자꾸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세로토닌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간 바나나라든가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함유된 식품들을 일부러라도 사다가 많이 드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일상으로 차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으로 마련하면은 참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좋은 3가지. 나를 꾸밀 수 있고 신나는 음악이 있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 3가지를 모아놓은 게 바로 난타입니다. 신나게 두드리면서 10년 묵은 체중까지 날려보는데요. 아니요, 좀 이 북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아니, 듣는 사람도 속이 그냥 뻥 뚫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 그러시죠? 네. 예, 원래 난타라는 것이 이게 두들기면서 풀어지는 스트레스와 또 음악을 타면서 하는 그런 경쾌함과 또 우리나라 전통 가락하고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3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면 돼요. 신나게 두드리는 북장난에 일상의 스트레스는 훨씬 더 못합니다. 단순히 북만 치는 게 아니라 율동도 함께 하니까 전신 운동이 된대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시간을 가지고 했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쌓여있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걸 해소할 방법이 뭐 있나 찾아보다가 난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난타를 시작했더니 그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요. 살도 빠지고요. 너무너무 즐거운 일만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울증 때문에 난타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집에서 아이들만 돌보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인생에 좀 재미도 없고 난타 시작하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리고 우울증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숙면도 취하고 그리고 살도 빠지고. 하는 사람도 신나고 보는 사람도 흥겨운 난타. 특히 우울증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우울증의 특징 중 하나가 좋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는 거래요. 우리 흔히 웃어버리라는 말 하잖아요.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 털어내버리는 것도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직장에서 뭐 의자에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하다가 이렇게 저녁에 와서 리듬의 음악에 맞춰서 또 북소리에 맞춰서 춤추면 신나고 기분이 풀리고 스트레스 싹 풀립니다. 우울증에 좋은 또 한 가지 묘약. 알록달록한 통이 많은 이곳은 어딜까요? 예쁜 이 단지 안에는요, 다양한 차가 종류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명 티테라피인데요. 글쎄요, 티테라피 말 그대로 이 차 한 잔을 가지고 뭘 그렇게 치료를 해줄까 싶어요. 네.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네. 이 티테라피 자체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나랑 차 한잔 할래?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같이 함께 마시면서 같이 이제 대화를 풀어나가는 거,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마실 차는요, 레몬 홍차예요. 예.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릴 테니까 그 앞에 있어요. 향기를 한번 좀 먼저 맡아봐 주세요. 일상에 지친 마음을 따뜻한 차를 통해 치유받는 시간.
단순한 차 한 잔일 수 있지만 그 향기와 맛을 통해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차를 나누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서로의 속내를 보듬어주는 것이 바로 티테라피의 목적이라는데요. 향이 은은하고 새콤달콤하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자, 이 좋은 거 지금부터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와 함께 나누는 한마디. 땡큐. 네. 고마운 마음을 나누는데 더 한 말이 뭐 있어요? 땡큐죠. 아우, 찰랑찰랑하게. 땡큐. 살림하다 고된 몸, 그저 겨우 찾아 마셨던 거라곤 커피가 단데요. 이렇게 향긋한 차 한 잔에 웃음도 나눌 수 있으니까 최고죠. 오늘 이 자리만큼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너무너무 기분 좋아지는 이렇게 싱글벙글하면서 차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한정되어 있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편안한 자리에서 즐겁고 소통하면서 마실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러면서 다 같이 하나, 둘, 셋, 땡큐. 티테라피는 다양한 교육 과정도 곁들여지는데요. 웃음 치료와 함께 그림 심리 치료도 이루어집니다. 차 한 잔이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싶겠지만 마음에 전해지는 위로가 큽니다. 유방암 수술을 하고 좀 우울증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차를 통해서 집안에만 갇혀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또 좋은 얘기 소통해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던 거랑 이렇게 뭔가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점점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 자체가 항산화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인지 차를 마시면 마실수록 정말 이 몸의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기분이고요. 명절 그 시댁에서라든가 남편과의 어떤 우울감이 이 차를 마시면서, 그리고 보셨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얘기도 너무 재미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차와 함께 정말 너무 스트레스 해소를 하면서 건강을 저절로 회복하는 느낌입니다. 웃음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일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럼요. 자, 2019년도에는 우리 차와 함께 힐링 소통합시다. 힐링 소통합시다. 일체 유심조. 기쁨도 슬픔도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슬프고 우울한 느낌 마음속에 쌓아두지 마시고요. 웃어버리자고요. 행복한 우리 주부들, 오늘도 땡큐!